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의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알티움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X시그널을 비롯하여 알티움 디자이너 15.1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티움 디자이너 15.1에서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에 X시그널이라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고속신호 회로를 해석을 하실 때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의 PDF를 생성하기 위한 3D PDF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기타 CAD의 인터페이스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패드와 비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라이브러리 개념을 추가를 해서 편집을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신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신호라고 하는 것은 PCB의 적층 구조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배선의 길이에 따른 신호의 전달 시간이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의 모양에 따른 신호의 특성이 변할 수도 있겠죠. 배선의 길이가 지연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보통 신호의 전달 특성이 지터가 생기게 되고, 이 지터는 CPU의 어떤 동작 특성을 완벽하게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PCB의 딜레이 타임을 얼마큼 최적화, 일치시켜 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X시그널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먼저 X시그널은 배선의 T분기에 따라서 각 채널 간의 배선의 길이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배선을 완료하고 나서 배선의 길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난 배선이 있을 경우에 그 벗어난 배선에 대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디자이너가 그 부분을 쉽게 인지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T분기의 어떤 채널 간의 길이 조정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넷네임에 따라서 배선 길이가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넷네임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기되는 지점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로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부분을 길이를 계산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규칙 설정에 따라서 오차를 벗어난 네트를 자동적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길이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알티움의 기존 버전까지는 길이를 계산을 하실 때 작은 어떤 배선에 중첩된 부분이 예기치 않게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알티움 15.1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개선이 돼서 더 이상 그런 부분을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그 임피던스 정합 저항을 부착한 경우에 그 저항을 통과하는 길이까지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합 저항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길이 값을 고려해서 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티움의 기존 배선 개선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비하에 대한 절연층 간의 높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빨간색의 탑면에서 파란색의 버튼면까지 비하가 내려갈 때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거리는 기존 버전에서는 길이값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복된 세그먼트의 안테나 네트가 길이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트랙을 보시면은요, 제가 알팀에서 트랙의 외곽선만 보이도록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맨 위에 있는 패턴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패턴에 위쪽으로 선이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일반적으로 네트 길이를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는 기존 알고리즘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작은 네트 라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중복되어 있는데 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길이 값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가운데 두 번째 라인은 정상적인 라인입니다.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각선으로 있는 라인과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라인 간의 그 접촉면이 살짝만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가운데 있는 정확한 라인에 비해서 배선 길이가 짧아질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케이스는 배선 길이가 더 길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5.1 버전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길이값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PCB를 설계하고 실제로 어떤 임피던스에 대한 신호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동일한 길이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새로운 배선 길이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하에 대한 절연층 간의 높이를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비하의 개수를 고려해서 절연층의 높이가 얼마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절연층의 높이 곱하기 비하의 개수만큼의 이동 거리가 추가되는 이러한 형태의 계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한 배선의 거리만을 계산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T자형으로 실제로 안테나 네트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첩되어 있는 라인이 있다든지 또는 살짝만 닿아 있는데 계산 거리가 실제로 원하는 계산 거리보다는 짧게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배제되고 완벽하게 실제 물리적인 거리로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실제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T분기를 고려하여 길이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서는 T분기에 대한 부분이 길이 계산에 반영될 수가 없었는데요. 15.1에서는 T분기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임피던스 정합저항의 길이를 반영을 합니다. 정합저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정합저항의 몸체 길이까지도 실제 길이값에 반영을 해서 정확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알툼에서 새로 추가된 X시그널 기능 중에 X시그널 위저드라는 겁니다. X시그널로 사용자가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시그널에 대한 클래스를 사용자가 매뉴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시그널 위저드를 이용해서 쉽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X시그널 위저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알툼 소프트에서 묻는 대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스 디바이스가 무엇인지를 초이스를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스티네이션 디바이스를 셀렉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트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X시그널에서 반영해야 될 네트를 초이스를 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클래스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정합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네트가 서로 다른 이름이었을 텐데 이것을 자동적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넷네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결합을 시켜주고요. 또한 이것을 검사하기 위한 규칙 등록까지도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설명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 위저드 명령만 실행하시면 바로 X시그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툼 디자이너 15.1의 실제 화면입니다. 네, 현재 버전이 알툼 15.1.9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빌드 넘버가 44,146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PCB는 전체적으로 12층의 PCB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파워층과 그라운드층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네트별로 색상을 부여를 해서 네트의 색상들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프로세서가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 프로세서가 지금 U1이라는 디바이스 네임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앞면과 뒷면에 두 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메모리, 뒷면에 있는 메모리. 밑에도 보시면 또 두 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메모리를 하나의 프로세서로
등록해서 이걸 가지고 X시그널에서 어떻게 길이 배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PCB 패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PCB 패널에 보시면 부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품만 셀렉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1이라는 부품이 CPU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2에서 U5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5개의 부품을 제가 셀렉션을 했습니다. 부품을 셀렉션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뜨고요. Xsignals라는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이 Xsignals에 보시면 Create Xsignal Between Component라는 명령이 보이십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시면 보신 것과 같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뜹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소스 컴포넌트입니다. 신호의 원천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를 초이스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U5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U1이라는 디바이스로 초이스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데스티네이션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2에서 U5까지 4개의 메모리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넷네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넷네임을 가지고 어떤 라인들을 랭스 튜닝을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A0 라인에서부터 어드레스 라인 마지막 번호인 A15번까지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에 대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DDR 메모리의 테스트 채널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Analyze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네, 이 Analyze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이동하는 분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전부 다 소프트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네,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끝난 네트들을 보시면은요, A0를 보겠습니다. DRAM A0라는 라인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지금 U2라는 디바이스, U1에서 U2까지 가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1에서 U3까지, U1에서 U4까지, U1에서 U5까지. 그래서 총 4개의 라인 패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클래스를 DDR 테스트라고 등록을 하신 거고요.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래스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생성된 클래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라인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Xsignals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등록되어 있는 패스들이 보이죠? 배선되어 있는 길이와 실제 연산되어 있는 길이, 이런 것들이 왼쪽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선의 길이가 간혹 짧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형태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계 규칙을 등록을 해서 실제 길이 값에 위배되어 있는 것을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룰 메뉴를 띄우고요. Match the Length라는 항목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New Rule이라는 명령을 누르게 됩니다. 새로운 룰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토러런스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러런스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가장 긴 라인과 가장 짧은 라인의 허용 오차가 얼마 범위 내에는 패스를 시킬 것인지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토러런스 값을 2mm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룰에 반영을 시킬 거냐, 저는 X시그널에만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체크 비트윈 X시그널로 등록을 합니다. 어드밴스를 선택하고 쿼리 헬퍼를 누른 다음에 X시그널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in X시그널 클래스 그리고 DDR 테스트 선택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클래스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OK. 잠시 디자인 룰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패널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네, 디자인 룰이 끝났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길이 값이 48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이 아닌 42나 43 이런 식으로 작은 라인들은 길이 값을 위배했다라고 해서 라인의 랭스가 체크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라인을 알팀에서 지원하는 랭스 튜닝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길이 튜닝을 별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인터랙티브 랭스 튠 명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랭스 튜닝 명령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게이지가 나오면서 그 게이지의 값이 제가 지정한 범위 내에 들 때까지 랭스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은 자동적으로 길이값을 패스를 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시 버튼을 눌러보시면 해당 부분의 길이값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길이값을 위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길이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디자인 룰을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D PDF에 대한 기능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PCB 파일을 PDF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별도 알툰 프로그램 없이 생성된 PDF만으로 어느 누구라도 PDF 뷰어에서 모든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PCB 디자인인데요. 3D로 보셨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제가 PDF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PDF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PDF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3D PDF는 익스포트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PDF 3D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PDF 3D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생성될 PDF 파일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설정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값으로 해서 엑스포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출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하나 열어서 생성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는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디자인 파일 네임, PCB 디자인 파일 네임 뒤에 언더바 3D PDF라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일을 뷰어에서 띄워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뷰어에서 띄워봤습니다. PDF 뷰어인데요. 일반적인 아크로벳 PDF 리더에서 띄운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D의 이미지가 보이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모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B에 보이는 시점이라든지 확대 축소, 객체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사용자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보시고 해당 부품에 대한 모양 같은 것들을 쉽게 인지하고 실제 기구팀 또는 연구소장님, 해외 바이어 이런 분들께 이러한 데이터를 줌으로 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시인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아캐드 인터페이스입니다. 오아캐드 인터페이스는 기존 버전까지는 오아캐드 16.2 버전까지만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현재 알튬 디자이너 15.1에서는 16.3 이상의 최신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캐드의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알튬 15.1을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드 비아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와 비아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수정으로 공통된 패드 비아를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일괄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B 패널에 패드 비아 템플레이트라는 항목에 보시면 패드 또는 비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의 목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은 자동적으로 렉탱글 또는 서클 이런 사이즈를 감지해서 치수가 자동적으로 기입되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로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pvlib라는 확장자를 가진 패드비아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라이브러리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패드비아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모든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알툼 디자이너 15.1에 대한 기능을 한번 직접 경험해서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